찬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거리에 낙엽이 뒹구는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분은 가을하면 어떤 옷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옷을 떠올리실 겁니다. 깃을 세우고 허리끈을 질끈 묶으면 왠지 모르게 고독한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을 주는 옷. 바로 트렌치코트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낭만적이고 분위기 있는 옷이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터 한복판에서 탄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가 무심코 걸치는 이 코트의 단추 하나, 주머니 하나에는 삶과 죽음을 오가던 병사들의 절박한 생존 본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낭만 따위는 없었던 피와 진흙으로 얼룩진 100년 전의 그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패션썰, 오늘은 트렌치코트 속에 숨겨진 전쟁의 역사, 그 치열했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시계를 19세기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주로 두꺼운 양모로 된 코트를 입었습니다. 따뜻하긴 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비가 오면 물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엄청나게 무거워졌고 잘 마르지도 않아서 병사들은 추위와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전쟁터에서 젖은 옷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두 천재가 등장합니다. 먼저 1853년 런던 리젠트 스트리트에 샵을 연 존 에머리입니다. 그는 양모 원단에 화학 처리를 해서 물을 튕겨내는 기술을 개발했죠. 그리고 자신의 브랜드 이름을 라틴어로 물을 뜻하는 아쿠아와 방패를 뜻하는 스큐텀을 합쳐 아쿠아 스큐텀이라고 짓습니다. 말 그대로 물의 방패였죠. 이 코트는 크림 전쟁 당시 장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은 조금 뒤에 나타난 한 남자에 의해 시작됩니다. 바로 토마스 버버리입니다. 원래 포목상을 하던 그는 양치기나 농부들이 입는 린넨 작업복이 비에 잘 젖지 않으면서도 시원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 원단에 약품을 바르는 게 아니라 실 자체를 방수 처리한 다음 아주 촘촘하게 짜면 어떨까? 1879년 그는 마침내 기적의 원단을 만들어냅니다. 미리 방수 처리한 면사를 아주 촘촘하게 직조해서 물방울은 튕겨내고 공기는 통하게 만든 바로 전설의 원단 게버딘의 탄생이었죠. 무겁고 냄새나던 고무 코트나 왁스 재킷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볍고 쾌적하고 비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줬으니까요. 남극 탐험가 아문센이 버버리의 게버딘 장비를 입고 남극점에 도달했을 정도니 그 성능은 이미 입증된 셈이었죠. 그리고 1914년 인류 최악의 비극인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 전쟁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병사들은 몇 달, 몇 년 동안 땅을 파고 만든 좁고 축축한 참호 속에 웅크려 있어야 했습니다. 머리 위로는 총알이 빗발치고 발밑은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탕이었죠. 차가운 겨울비까지 내리면 그곳은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버버리에게 이 참호전에서 병사들을 지켜줄 새로운 코트를 의뢰합니다. 토마스 버버리는 자신의 게버딘 코트에 전쟁터에서 필요한 온갖 기능을 때려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참호 코트, 즉 트렌치 코트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트렌치 코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저 멋으로 달려있는 줄 알았던 디테일들이 실은 엄청난 기능을 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깨에 달린 덮개, 바로 견장입니다. 당연히 계급장을 다는 곳이었죠. 하지만 전투 중에는 베레모나 장갑을 말아 끼워두거나 부상당한 동료를 끌고 갈 때 손잡이 역할도 했습니다. 심지어 총을 맬 때 멜빵이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하는 역할도 했죠. 두 번째, 오른쪽 가슴 쪽에 덧대어진 천조각, 건 플랩입니다. 말 그대로 총을 위한 덮개입니다. 병사들이 소총을 어깨에 대고 사격할 때 개머리판의 충격을 완화해주고 옷이 닳는 걸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 단추 틈새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어주는 역할도 했죠. 세 번째, 가장 핵심적인 디테일, 허리 벨트에 달린 알파벳 D자 모양의 금속 고리들, 디링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수류탄, 물통, 탄약주머니, 심지어 지도 가방까지 주렁주렁 매달았거든요. 언제든 적이 튀어나오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입는 무기고였던 셈입니다. 이외에도 등 뒤에 날개처럼 붙어있는 스톰 실드는 빗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게 해서 옷이 젖지 않게 해줬고, 손목의 벨트는 참호를 기어다닐 때 소매로 진흙이나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줬습니다.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생존 키트였던 거죠. 전쟁은 끝났습니다. 지옥 같은 참호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들은 전쟁터에서 자신을 지켜줬던 그 코트를 쉽게 벗어던질 수 없었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실용성은 일상생활에서도 여전히 유용했거든요. 그렇게 퇴역 군인들이 거리에서 트렌치 코트를 입기 시작하면서 이 옷은 자연스럽게 대중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할리우드였죠. 1940년대에
누아르 영화 속 탐정이나 스파이들은 어김없이 트렌치코트를 입었습니다. 깃을 세우고 어둠 속에 숨어 사건을 해결하는 고독하고 냉철한 이미지. 전쟁의 비극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세련된 마초, 지적인 도시 남자의 이미지가 더 씌워졌습니다. 남자들만의 전유물도 아니었습니다. 영화 애수에서 안개 낀 워털루 다리 위를 서성이던 비비안 리의 트렌치코트는 비극적인 사랑의 상징이 되었고, 티파니에서 아침을 마지막 장면에서 오드리 헵번이 비를 맞으며 입었던 트렌치코트는 거부할 수 없는 도시 여자의 낭만이 되었죠. 그렇게 트렌치코트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가을의 영원한 클래식이 되었습니다. 참호 속의 생존 도구에서 스크린 속의 낭만 아이콘으로 트렌치코트처럼 드라마틱한 역사를 가진 옷이 또 있을까요? 올가을 옷장에서 트렌치코트를 꺼내 입으실 때 한 번쯤은 그 깃 속에 숨겨진 치열했던 역사를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조금 더 깊이 있고 분위기 있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패션썰 트렌치코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스타일리시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